3년 만에 삶이 무너졌다. 50세 공무원의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서론 은퇴, 꿈이 아닌 현실의 시작.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 은퇴하면 자유롭게 살 거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볼 거야. 나도 그랬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며 은퇴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꿈 같던 그림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3년 만에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건강은 나빠졌으며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기분이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며 무너진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다. 삶의 구조, 정체성, 그리고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 있다. 오늘은 내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처럼 혹은 다른 누군가처럼 은퇴 후 길을 잃지 않길 바란다. 본론 은퇴, 준비 없이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다. 물론 재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가 동반돼야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은퇴 후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 1. 재정적 준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무너진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돈 문제다.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빠르게 통장을 비운다. 내가 은퇴했을 때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었기에 처음엔 여유로웠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갑작스럽게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게다가 자녀의 결혼, 집 수리 같은 큰 지출이 겹치면서 저축은 바닥을 쳤다. 결국 은퇴 3년 만에 빚을 지게 됐다. 사례 1. 김철수 씨 58세, 전 공무원. 김철수 씨는 나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은퇴 후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문제가 생겼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철수 씨는 저축을 거의 다 털어줬다.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빚만 떠안았다. 철수 씨는 결국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했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때문에 점점 빠듯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했는데 그건 기본 생활비만 커버할 뿐이었어요.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웠어야 했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껴 쓰라는 교훈이 아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려면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거나 의료보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로 현재 소득의 7,080%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 투자, 부업 등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미리 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2. 정신적 준비의 빈자리, 정체성의 위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내 삶은 늘 명확했다. 아침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 동료들과 회의하고, 시민들 민원 해결하고, 서류 정리하고. 그게 내 일상이었고 그게 나였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모든 게 사라졌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처음엔 그게 자유라고 느껴졌지만 6개월쯤 지나니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례 2. 박영희 씨 55세, 전 교사. 박영희 씨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과의 시간을 사랑했다. 은퇴 후 그녀는 자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생들과의 교류, 동료들과의 대화가 사라지자 그녀는 점점 고립됐다. 취미로 그림을 시작해봤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학교에 있을 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도에게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요. 우울증이 찾아왔고 약을 먹기 시작했죠. 영희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정신적 공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체성 위기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했던 사람들은 은퇴 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를 막으려면 은퇴 전부터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거다. 나도 최근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덕에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3. 사회적 준비 고립은 은퇴의 가장 큰 적. 은퇴 후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였다. 직장에서 매일 보던 동료들, 점심 먹으며 수다 떨던 친구들, 심지어 민원인까지도 내 삶의 일부였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모든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 처음엔 내가 먼저 연락했지만 다들 바빠서 점점 소원해졌다. 결국 집에서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게 됐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섭다.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한다. 사례 3. 이정훈 씨 60세 전 회사원. 이정훈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다. 그는 은퇴 후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골프를 치러 가도 예전 동료들은 각자 바빴고 여행은 혼자 가니 재미가 없었다. 그는 점점 집에 틀어박혔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정훈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회사 다닐 땐 항상 누가 전화하고 약속 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질 않아요. 이정훈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이를 막으려면 은퇴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최근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매주 산에 오르며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힘이 된다.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 조언. 이제까지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준비 부족 때문이다. 재정적,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모두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해 볼게.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고려해라. 예를 들어 소규모 투자나 부업 같은 거다.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라.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서 은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정신적 준비하기. 은퇴 전부터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취미, 봉사활동, 공부 등 뭐든 좋아. 은퇴 후에도 루틴을 유지해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 시간 등을 정해 놓으면 공허함이 덜하다. 필요하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라. 우울증은 은퇴자들에게 흔한 문제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하기. 직장 동료 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라.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라. 배우자, 자녀, 손주와의 관계가 은퇴 후 큰 힘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도 유튜브나 블로그로 소통하더라.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챕터는 악몽이 될 수 있다. 나와 김철수 씨, 박영희 씨, 이정훈 씨의 이야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돈, 마음, 사람.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은퇴는 진짜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언젠가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매달 저축을 조금 늘리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동네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거.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나처럼 3년 만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 당신의 은퇴 스토리는 비극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